저는 진짜 여러분과 이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네. 일단 그래 좋게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이렇게 갔더니 또 광고 안 합니까? 3% 망했냐 이제 광고 안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제 자존심을 자극하면 저도 사실 참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니 아침부터 서로 이렇게 얼굴 붉혀서 좋을 일 뭐 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뮨 부스터샷 네. 아시죠? 이 비타민계 에르메스 네. 이뮨 부스터샷 요거 그리고 청담 관절 네 요거 오늘까지 주문 오늘 한 6시. 오후 6시까지 주문하면 명절 전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진제약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요거 오메가 3 그다음에 밀크시스. 이거 하시면 오늘 제가 오늘 그냥 안 한다고 했잖아 원래는 안 하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또 원성이 네. 잦아요. 광고 안 합니까?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비타민 요거 선물하기 참 좋습니다. 네 이런 건 또 해도 뭐랄까 좀 없어 보이지 않고 그냥 비타민 뭐 이렇게 한 박스로 있는 이런 거보다 요즘 요게 굉장히 또 인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들 사 드시고 그리고 청담 관절 부모님 무릎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다 그냥 아들 딸이 뭐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시지. 하지만 괜찮은 분들이 없어요. 아 그날에 대해 어떻게 괜찮아? 나도 안 괜찮은데. 네. 여러분들 효도하시고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주문하시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이 0.3% 올랐는데 나스닥이 2.1% 올랐습니다. 뭐 그 얘기는 반도체 주도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우리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요. 시작하자마자 약 30분 만에 S&P 500 기준으로 1.6% 거의 급락했었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락했거든요. 이거는 장 시작 전에 CPI가 발표됐거든요. 네. 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CPI가 2.5%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MOM으로 0.2% 예상 부합이었고요. 코어 CPI가 3.2% 나왔는데 MOM으로 0.3% 요거는 예상 상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아침에 이제 뉴스 보도를 해설을 보시면 코어 CPI가 3.2%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헤드라인 3.2%가 예상 상회가 아니고 MOM으로 0.3%가 예상 상회예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지표가 다시 뭐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거 좀 뭐 이렇게 우리 왜 스티키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이게 지금 복잡해요, 되게 막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헤드라인 CPI가 2.5%가 나왔잖아요. 네. 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헤드라인 CPI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기저효과에 의해서 9%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이 헤드라인 CPI가 뭐 2.5, 뭐 2.3, 뭐 지금 이게 목표가 2%잖아요. 네. 이게 급격하게 2%를 향해서 가는 거를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서 빅컷이 되면서 빅컷을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헤드라인 CPI를 보면서 이거 빅컷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침부터 막 시장이 되지 않았나.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다우가 더 많이 빠졌었어요, 아침에.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코어 CPI는 예상을 상회했네. 네. 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도들도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코어 CPI가 예상 상회된 거 보니까 야, 그렇게 급격하게 얘가 빠지면서 이게 만약에 다시 빠지면은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야,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지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가고 디플레이션 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또 어제 오늘 뉴스에서 가져왔는데 CME 패드워치에서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66%에서 85%로 올라갔고요. 50bp 금리 인하는 34%, 15%로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헤드라인 CPI가 2.5%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50비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50비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근원 CPI가 3.2%로 예상보다 높다라는 걸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했다라는 그만큼 거예요. 경기는 뜨겁다.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영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을 저는 보면서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CPI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막 빅컷이 막 일어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오히려 시장은 여기서 안정적으로 25bp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네. 지표도 살려나가면서 이걸 원하는 거지. 뭐 일부 월가의 자료들을 보면 50bp 막 원하고 50bp를 3번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기를 아마 그쪽에 베팅해 놓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그거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금리 인하, 순차적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 지표들도 여기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걸 원하는 것 같다. 근데 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반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엔비디아 주도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한 건데 엔비디아의 호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 기자님이 저랑 오늘 겹치는 내용도 좀 많은데 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네. 엔비디아는 호재성 재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뭐 악세성 재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미국 시장이니까 엔비디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어제 8.1% 올라서 116달러가 됐거든요. 네. 엔비디아 승. 우리 엔비디아산 소학개미 분들 승으로 현재 됐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샀습니다. 한 주 동안 거의 1조 가까이 샀습니다. 네. 1조 가까이. 뭐 한 주 동안 올라온 것만 한 10 몇 %야? 15%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요. 2배짜리 산 사람은 30%니까. 일단 승입니다, 승. 야, 진짜 잘하세요. 예, 잘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좋아요. 결과는 좋고 뭐 올라왔으니까 지금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좋고 분위기는 좋은데 이쪽 투자하신 분들이 네.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올해 내내.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계속 맞다 보니까 네. 이 반복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국장 떠나서 미국 가야 돼. 봐봐. 이런 게 이게 굳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굳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저도 왜 주식 고객도 있고 저도 하니까 뭐 이쪽이 좋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전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네. 정치인들, 증권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투자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투자는 그냥 한번 딴 나라 가면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게 굳혀가는 느낌이 점점 강화되니까 이번에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장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은 특히나 여러 경험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들,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이제 국장을 점점 더 그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국장을 떠나거나 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쪼그라든 전체 시총이 뭐 800조네요.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코스피가 지금 2,000조잖아요. 네. 2,000조인데 진짜로 이게 뭐 급격하게 떨어졌고 뭐 1,500조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마 뭐라 그럴까요? 이건 난리 났다라는 표현까지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당연히 그렇게 만약에 지금 한 1,500조, 뭐 1,000조 이렇게 된다 치면 뭐 끝난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투자자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해도.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한국 시장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양쪽을 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나중에 또 우리 시장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든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잠깐 꺼내는 거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실기가 중요해요.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뭐 대단한 석학들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매일 아침
삼성전자 이거 실기하면 안 된다. 네.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올해 내내 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고 감원한다 그러고 네. 뭐 철수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예요. 그때 못 쫓아가면은 맨날 우리 얘기했던 거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SK하이닉스 납품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못하면 나중에 쫓아가면은 뭐 나머지 다 벌써 샀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 주시장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논쟁만 하고 있는데 이 상태 가서 나중에 한들 뭐가 된들 뭐 얼마나 더 효과가 있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 해보거든요. 우리 후배들이나 이렇게 증권사 직원이나 증권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진짜 궁금하다. 만약에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하고 상법 개정하고 이랬을 때 들어올까? 나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그런지.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네. 정말로 그게 되면은 막 들어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린 또 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한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원하는 게 됐다고 해서 그때 들어올까? 이미 나간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게 예,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미국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다른 얘기도 잠깐 좀 해본 겁니다. 맨날 미국만 좋다는 얘기를 하고 한국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보시면 마이크론, 뭐 인텔, AMD 전부 다 4% 정도씩 다 상승을 했고 빅테크에 있는 아마존도 2.7. 아마존이 이틀 동안 5% 올랐어요. 네. 로봇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시장은 오늘 선물은 좀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0.4% 하락했고 코스닥은 0.4%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합 출발했거든요. 근데 곧바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 집중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9,053억입니다. 순매도. 9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런 영향도 같이 있었겠죠.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도가 1조였거든요. SK하이닉스는 1% 올랐는데 외국인들 순매도가 329억 분이 안 됐어요. 네. 결국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 어저께도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코스피가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섹터는 좀 어저께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못해 BMW 악재가 있었거든요. 요거하고 금융주주 있잖아요. 여기가 프로그램 매도를 맞았어요. 여기 빼놓고는 오전에는 전 섹터가 다 상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빼놓고는 매도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분위기가 외국인 매도만 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특히 삼성전자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그런데 다른 개별 종목들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건 뭐 헤르스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그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9.9% 올랐어요. LG에너솔루션 5.1%, 에코프로비안 3.5%, TCS3 12% 올랐고요. ST 현대일렉트릭도 한 8.8% 오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승폭이 크잖아요. 네. 그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올라간 종목들이 상승폭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그리고 뭐 이쪽에 변압기 쪽도 좋았고 뭐 2차전지 좋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이 약한 게 뭐 때문이냐? 올라갈 때도 뭐 우리 시장은 오르는 거 외국인뿐이 없었지만 매수가 지금도 다른 쪽에서는 개별 종목 단에서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지수 관련 주거나 안에 이런 전체 지수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거기에 동시만기 앞두고 선물을 매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네.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6천억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특징만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뭐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외국인들이 어제 한 2시 반까지 선물 2시 반 3시 정도까지 선물 매도가 약 7,200계약 정도 매도였어요. 예. 끝날 때 2,000계약도 안 됐습니다.
막판에 막판에 네. 줄인 거예요. 막판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어제 지수가 막판에 반등하면서 올랐어. 반등하면서 끝난 거예요. 요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동시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동시만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만기 영향이 상당히 큰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죠. 만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피크 논란이나 삼성전자 이런 지금 보도들, 악재성 보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면 이건 동시만기 영향이구나.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서 좀 멈추면 이거 다시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지금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통상 동시만기 일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그 지금까지의 선물과 이런 것들이 청산되고 이런 거 보면 예. 오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시죠. 근데 항상 그 질문에 대답 맞아 드리는데요. 정 프로님 아실 건데 그쵸, 이게 모른다. 네. 네, 모른다. 합성 네. 포지션에 있어서 모른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먼저 롤오버를 다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롤오버가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길 제가 오늘 오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사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순매수까지 가지 않았지만 매도 규모는 다시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하는 거는 프로그램 거래에 나머지들만 남아 있는 거지 이미 선물 거래는 롤업을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포지션의 이익을 위한 거래보다는 오늘 자체의 거래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오늘 끝난 만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네네. 오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미국의 8월 PPI가 있고 오늘 기업 설명회는 컴투스, 비롭투스, 올릭스 이런 쪽이 좀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빅컷 확률이 하락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지금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과 환율과 시장 불확실성의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환율도 거기에 연동하면서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지표가 움직이는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움직임을 봤더니 요번에 다음 주에 50bp 빅컷은 아닐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완화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사뭇 되게 다릅니다. 보도를 보면은 50bp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쪽도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금리 인상도 급격하게 하고 인하도 급격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냥 안정적인 걸 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선 끝났기 때문에 대선 이슈에 의해서 지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어제도 보시면은 미국 TV 대선 토론 후에 우리나라 장중에서 봤더니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네.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뭐 법인세 인상과 채권 발행 감소 전망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친환경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2차 전지가 어제 좀 보여드렸듯이 급등을 했고요. 미국은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퍼스톨라가 15% 올랐습니다. 많이 2차 전지 업체 앨범알이 13% 올랐어요. 그래서 네. 확연히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이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어제 저도 그냥 계속 리얼타임으로 계속 봤는데요. 딱히 시장에 뭐가 크게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저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해리스 쪽이 좋다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 중간 중간에 어제 다들 보셨죠? 보면은 네. 좀 여유로웠잖아요, 해리스 쪽이. 네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이거 한쪽으로 가면 또 위험해져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말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저희가 뭐 누가 되든 우리한테는 다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누가 되든 사실 상황은 그 누가 되든 우리한테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는 누가 돼서 우리한테 이익이고 이걸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되든
어떤 나라든지 자국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당연히 나라 그렇겠죠. 위정자도.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되면 더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저는 그냥 그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제 그런 상황이 좀 장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동시만기 말씀드렸고요. 외국인 삼성전자 대량 매도가 어느 정도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또 좀 봐야 되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도수 전해드렸고요. 네. 어제 장중에 엔화가 142엔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네. 달러 엔이 달러 엔이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BOJ 정책위원 중에 한 명이 실질 금리가 심각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엔화 완화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워딩을 했습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시장에서 계속 변동성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또 걱정스러운 거죠. 지난번처럼 될까봐. 네. 그래서 그냥 막 하지는 않을 거다. 시장 상황과 우리 연준 위원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데이터 보고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첨부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에 니케이 225가 많이 빠졌어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하면 언제 하냐면은 12월에 하든지 내년 상반기에 1분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날 저 어제 그 이야기 시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기요? 네. 시기는 안 나왔는데 여태까지 쭉 했던 말이 네네. 여태까지 이 BOJ 위원들이 계속 했던 얘기들이 12월에 할 것이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네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일본은 실질금리 마이너스로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상화하겠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최종 관세율 발표를 했는데 소폭으로 좀 낮췄습니다. 네. 테슬라는 9에서 7.8% 낮췄고 지리자동차는 19.3에서 18.8%로 낮췄고 비아디는 17%라서 그대로 유지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 자동차 관련 뉴스가 어저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BMW잖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다른 뉴스들이 좀 있어서 이걸 어제 못 가져왔는데요. 어제 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우리 좀 약했잖아요. 네. 근데 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BMW의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세전 이익률을 올해 8에서 10%여서 6에서 7%로 하향했는데요. 이익률을 상반기에 얼마였냐면 10.9%였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6에서 7%가 되려면 하반기에 한 3-4%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오늘 아침 끝난 시장 말고 어제 끝난 시장에서 BMW가 급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유를 뭘 얘기하냐면 이제 중국 시장의 전기차 전환으로 판매 부진,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 중국은 지금 전기차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의 경기 부진, 그리고 리콜 비용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호재성 뉴스들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네.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블랙웰 생산 지연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젠슨왕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랙웰 시리즈 GPU의 6층 마스크를 수정해서 생산 지연을 최소화해서 G200을 12월 양산해서 내년 1분기에 대량 출하할 것이다. 요게 트레드 포스 발로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 처음엔 요것만 봤는데 그거보다 이 6번 뉴스가 더 엔비디아 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우디 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 공중파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큰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연합뉴스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미국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거까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예.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파장이 컸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사우디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글로벌 AI 서밋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엔비디아 칩을 받기 위해서 미국의 보안 요건을 준수하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들이 흘러나왔거든요. 네. 엔비디아 칩을 사우디로는 왜 수출을 안 하는 중국에 거예요? 갈까봐. 중국, 러시아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안 주지 말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중단하고 있잖아요. 네. 중단하면서 거기와 관계되어서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회 수출까지 우회 막는다. 수출. 그래서 다 막은 거예요. UAE나 뭐 사우디나 뭐 그래서 다 막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치기에는 예.
너무 전투기 같은 것도 예. 뭐 거의 최고 전투기들은 사우디 다 가잖아요. 네. 그러면 뭘 사우디를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예. 뭐 그런 전투기나 뭐 이런 것도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엔비디아 이제 칩은 왜? 여튼 이제 사우디 전투기는 옮겨가는 게 너무 잘 보이는데 사우디 칩은 숨겨. 아니 엔비디아 칩도 뭐 다 중국 들어가잖아요. 어디 들러서 뭐 동남아 들르고 해갖고 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네. 중국이 뭐 빅2 얘기하고 옛날에는 뭐 2030 몇 년 되면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었고 미국은 당연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이 다 따라잡혀 있고 우리 맨날 얘기하듯이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제조업은 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남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은 3대 성장 산업을 얘기할 때 반도체 얘기를 하고 네. 바이오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신재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재생 같은 건 많이 쫓아왔고 그래서 생물공학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바이오 쪽에. 네. 근데 반도체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제재를 가져.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하드웨어니까 네. 이걸 못 가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전투기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국방부 부분에서 제가 뭐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미국이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첨단 산업, 첨단 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쫓아오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국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우회도 다 차단을 하고자 네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허용 검토한다 그러면 이건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동은 돈이 많잖아요. 네. 많죠. 엄청 많이 사겠죠, 여기는. 엄청 많이 사겠죠. 근데 여기가 허용이 되면 그 비슷비슷한 데들 다 허용이 되면서 이게 네. 굉장히 24개국인가 그래요. 네. 이게. 근데 그런 국가들이 허용이 되면은 정말로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엔비디아 8% 올리는 가장 큰 뉴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예,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좋지 않은 뉴스 아까 권 기자님이 전해 주셨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여기에 4나노와 2나노 공장을 건설 중인데 2나노 수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인력을 한 과반수 정도 철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의미를 많이 두냐면은 테일러 공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막 공표하면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인력을 철수한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뭔가 뭐 포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거를 포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뒤처진다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멈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가 이제 발로 머니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테일러 공장은 이미 짓고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짓긴 짓는다 이거죠. 근데 현재 수주 물량은 우리나라 한국 공장만으로도 충분하고 거기 필요 없다. 지금 네. 수주 자체가 수주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시망리 역량이 있다고 저도 표현을 하지만 복합적이지만 삼성전자 위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한 6조 원 팔았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야. 이런 것들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어떻게 막 서로도 SNS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로이터발 뉴스 있는데 이건 아직 보도들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로이터의 그 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 내용은 아침에 해석할 때 시간이 걸려갖고 한 줄만 써왔는데요. 네네. 그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글로벌리 일부 사업부에서 35% 감원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감원한다라는 얘기는 네.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요거 전해주시던데 골드만삭스 주최 핀텍 컨퍼런스에서 네. 그리고 SBS에서 보도를 했는데 젠슨왕이 현재 칩 생산을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필요하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삼성전자뿐이 없거든요. 네. 그럼 요거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호재성 재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네. 시장이 지금 막 삼성이 좋았다 그러면 요거 막 하면서 떴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걸 반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반영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전에 왜 HBM 관련해 가지고 젠소랑이 뭐 사인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요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엔비디아 젠소랑은 엔비디아 측은 삼성전자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바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좀 만들어봐. 아, 그러네.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네. 야 니네 만들어 봐봐 좀 답답해. 우리도 필요해. 해봐. 예. 이런 걸 또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 그걸 못 맞춰주는군요. 삼성전자가 아직은. 근데 그렇게 그 추정해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추정해 볼 수 있죠. 올해 내내 보면은 네. 올해 내내 보면은 그래서 막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이랬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뭐라 그랬죠? HBM3 들어갈 때 네. 3 들어갈 때 뭐 표현이 자꾸 안 되네. 8, 12 이거 뭐 뒤에 뭐 단어가 뭐였죠? 80 나노? 8단. 8단, 8단 네, 12단.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2단 뭐 할 거래. 음. 우리는 지금 뭐 4나노 얘기인데 우리 2나노 할 거래. 네, 네. 맨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여기서 아니 지금 필요하다니까 이거 빨리 해서 팔아야죠. 돈 벌어야죠.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네. 계속 그래 왔다가 시간이 이렇게씩 흘러간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지금 계속 올해 내내 그랬으니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야 이거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추정이 자꾸 되는 거죠. 자꾸. 방향을 뭘 잘못 잡았나 혹시 삼성전자가? 얘기하면은 뭐 이거 뭐 한 전문가들 다 나와서 한 2박 3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옛날서부터 얘기해갖고 뭐가 어떻고 어쩌고 그래 이유가 다 있겠죠. 네.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든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삼성전자가 GAA인가요, 그죠?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 아, 그렇죠. 삼성전자가 GAA. 아. 그죠? 그래서 TSMC가 지금 핀팻. 네. 핀팻이고, 그러니까 핀팻으로 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방향을 GAA로 이렇게 가면서 이건 아무리 삼성전자가 노력해도 혹시 안 되는 분야 내지는 뭐 그쪽인데 처음에 이렇게 방향 잘못 잡고 이거 야 그래도 우리가 한 건 이거니까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딱히 저도 이 자리에서 저도 얘기할 뭐 수 잘 있는 부분은 모릅니다만. 아니고요. 혹시- 여러 가지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정책적인 네.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도 되게 있었고 우리나라 말고요. 대만하고의 관계에서 네.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삼성이 네. 그런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거를 등한시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야, 되게 많아요. 네.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처음에 판단 미스를 했었어도 빨리 이제 삼성전자가 그럴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자본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빨리 따라잡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미스난 것들을 빨리 복구하는 그 능력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 엔비디아의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걸 보면 혹시 뭔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그렇죠. 근데 왜 방향을 못 잡았냐라는 게 그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막 정치 좋아하시는 분은 정치 얘기를 막 할 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었겠죠. 뭐. 네, 자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이거 수출입 통계는 네. 빼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AI가 여러 가지 대체할- 삼성전자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뉴스가 나오는 한 가지만 캡쳐 왔는데요. 요 뉴스 전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를 제가 가져올려다가 야 그런 거 하지 마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냐면 AI 법률 서비스 있잖아요. 검열이요? 법률 아, 법률 서비스. 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요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으로 싸면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요즘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챗GPT 등 AI가 대체할 직업이 뭐냐 1위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직, 프로그래머, 미디어 뭐 직종, 코딩하는 법률직, 사람들. 시장 리서치, 교사, 금융업, 주식 트레이더, 그래픽 디자이너, 회계사, 고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 들어간 직종 정프로님밖에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도 들어가고 지금 박 이사님도 들어갔는데. 다행입니다. 예. 역시 방향을 잘 선정해야 돼 처음에. 그런데요, 제가 뭐 그냥 웃자고 그냥 이런 뉴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주식 트레이더, 뭐 분석가 또는 리서치 분석가, 뭐 이런 또 조언해주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다른 데까지 제가 감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트레이딩 있잖아요.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70%가 단기 거래인데 네. 그 중에 한 30% 이상은 다 알고리즘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도 원래 해외 외국인만 그리 많이 했었거든요. 네. 국내에 좀 규모를 크게 하는 데들. 그리고 그런 운영사들 이런 데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소위 예전부터 얘기 많이 했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어드바이저 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니크해야죠. 똑같은 트레이더라도 똑같은 분석가라도 뭐 자기만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맨날 했던 남들하고 똑같이 장치 산업을 한 거 가지고는 지금 못 살아남잖아요. 기업들 잘 보면 네. 돈을 때려 박아서 대규모 장치 산업 하는 것들은 그런 데들은 안 되고 있어요. 주식시장을 잘 보면. 정말 아주 독창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것들이 다 계속 기술 혁신이 있어야지만 살아남는 게 더 빨라지고 있어요. 네. 이게 모든 면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AI로 인해서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게. 네. 근데 우리 투자자 제가 주식을 보면서도 주식은 미래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뭐 그거 그냥 재밌기도 하지만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사는 AI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판사를요? 판사는 가는 게 맞는 거야. 법선대로 하니까. 네, 판사는 아니 뭐 안 할 이유가 그리고 별로 없어요.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몇 가지도 좀 이렇게 보완하고 하면 저는 뭐 판사는 빨리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예. 자 AI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특집 한번 해서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들 뭐 이런 거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면 재밌겠네요. 아니, 솔직히 근데 인공지능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될 직업들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면 근데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왜냐면 그렇긴 우리 하죠. 식당에 가면은 네. 가장 직접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식당 가면 서빙 로봇이 다 많이 하잖아요. 많이 네, 하죠 네. 이제. 예. 그래서 예전에 한 6분 계셨으면 지금 한두 분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예. 아, 진짜 없어진 직업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네, 그렇게 그렇긴 눈에 안 하죠. 띄어서 네. 그렇지. 우리가 지금 안 보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네, 건데 네.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